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데라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 서울 종로 인사동에 나왔습니다. 인사동 중에서도 중앙길, 이 중앙길에 왔는데요. 여기 중요한 데가 요 옆에 가면 바로 쌈지가 있어서 쌈지에서 걸어서 뭐 2, 3분이면 오는 길입니다. 요 뒤에 보이는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디자인이 아주 이쁜 건물. 저희 그 유튜브 단데라TV가 요 건물로 인사동 아트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개 겸해서 오늘 인사동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인사동 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예, 오늘 또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제가 이거 일부러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우리 한국 분이시구나. 예, 여기 뭐 하도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외국 분들. 그래서 일본이나 뭐 스리랑카다, 베트남이다, 미얀마다, 이 동남아는 말할 것 없고요. 미국, 캐나다, 남미, 브라질, 케냐, 칠레, 뭐 여기저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 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이 이렇게 유명한가 봅니다. 또 옆에는 경복궁도 있고요, 창덕궁도 있고, 인사동에서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골목길은 좀 한적한 편인데 여기 저 골동품, 예, 오래된 그 골동품 소품들을 파는 데가 돼서 이 외국인들도 가다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 풍경 소리가 좋네요. 예, 저희 여기 4층에 이제는 그 유튜브 단데라TV가 들어가고요. 유튜브 W 캠퍼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름을 지을까 합니다. 3층에는 예, 3층에는 이제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서울 인사동 학당을 여기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서울 종로 인사동 학당에는 기자, PD, 작가, 그 다음에 제가 뮤지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뮤지컬이나 연극 학당 이런 그 학당들을 운영하고 이순신 학당에서는 제가 직접 이순신의 리더십 7가지를 강의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구경도 하고 여기 인사동은 이 무엇이든지 구경거리가 되고 뭐 외국인이나 국내인들이나 수많은 사람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아쉬운 건 옛날하고 달리 사실은 여기가 그 큰 길에 싸게 값싸게 파는 이 장식류 집이나 뭐 간단한 옷집들이 많이 생겨서 예전에 그 명성을 자랑하던 인사동 골동품, 뭐 병풍을 팔고 벼루를 팔고 칼을 팔고 이런 그 많은 그 좋은 가게들이 이 월세가 비싸가지고요 뒤로 많이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골목에는 아직도 유명한 집들이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게 인사동을 보는 재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재미는 이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데는 이 음식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한정식. 아직도 인사동에 나와서 한정식 점심에는 10,000원, 저녁에도 한 30,000원이면 먹을 수 있어서 2, 3만원이면 먹을 수 있어서 이 서민들이 찾기에 인사동 참 좋은 곳입니다. 많은 교포분들이 우리 그 단데라TV 많이 봐주시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다음에 700만 교포들이 지금 해외에 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국 또 여행하실 때 인사동에 반드시 오셔서 많이 들려주시고 요 뒤에 있는 아트스페이스, 예, 아트스페이스 2층, 3층, 4층 건물이 저희 단데라TV의 사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 앞으로도 단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데라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일본 이야기 또 하나 다른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 거짓말 안 하는 일본인, 물론 뭐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깨끗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우리 그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일본인들은 그 정직하다, 예, 거짓말을 잘 안 한다, 이런 범주로 보면 뭐 세계에서도 손꼽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제가 이제 동경특파원도 하고 많이 다니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일본 사람들 봐도 일본 분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킵니다. 정직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속을 할 때도 본인들이 오늘 3시다, 4시다, 5시다, 출근이 8시다, 9시다 하면 보통 일본 사원들은 그 출근 시간보다도 10분, 15분, 30분, 45분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집에서 출발도 빨리 하는 거죠. 예. 왜냐? 신뢰를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일본인들의 정신 세계에는 폐를 끼치지 마라. 다른 분들에게 회사에 폐를 끼치지 마라. 그게 이제 신조로, 생활 신조로, 죽을 때까지 신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덜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뭐 거짓말을 안 하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비즈니스, 대인관계나 회사 간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인 같으면, 우리 한국 회사들 같으면 뭐 이달 말까지 계약을 합시다. 직계약 뭐 내일 아침에 하죠. 이렇게 빠르게 얘기는 하는데 그러다 깨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빠르게 약속할수록 깨지는 경우도 8개, 9개 더 많은 것 같아요. 10개 중에. 그런데 일본 분들은 자기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정말 지킬 수 있나, 이걸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일까지, 30일까지 돈을 빌리고도 줄 수 있는데도, 아무래도 다음 달 첫째 주 한 7일은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시간을 더 얻는 거죠. 예. 이게 또 양해도 되고 또 상대방도 그걸 또 믿고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이게 지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크게 다툴 일도 없고 신뢰관계가 지속되니까 뭐 법적으로 우리는 막 재판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고소 고발건이. 그런 것도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서로 배려하게 되고 거짓말을 잘 안 하니까 믿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본에서 제가 이제 생활할 때도 참 편한 거죠. 예. 눈이 오거나 그다음에 뭐 눈이 오거나 큰 눈이 쌓여서 이 집 앞 일이 됐을 때도 누가 뭐 약속 안 해도 아침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집 앞을 다 쓸어 넣는 거죠. 왜냐?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쓰레기 이런 것도 재활용 되는가 안 되는가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따박따박 두니까 청소하는 차가 와도 편안하게 싣고 가는 거죠. 정리가 그렇게 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예, 그냥 약속된 대로 조용하게 사회가 굴러가는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가 뭐 내일은 내일, 모레는 모레 되면 또 뭐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어가지고 너무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고 그냥 밖에 한 6개월이나 1년 어디 해외 지점에 있다가 오면 너무 세상도 바뀌어버리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 사회는 느리지만은 서서히 이게 진보해 가고 있는 사회죠. 약속된 장소든 약속된 일이든 약속된 뭐 모든 게 이렇게 잘 지켜지니까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정직하고. 그래서 별로 욕할 일도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욕이 빠가야로, 바보, 아나타 빠야가로, 빠가야로, 빠가야로. 이 정도 욕이 뭐 제일 큰 욕이죠. 아마 욕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런 욕이 있는 나라도 아마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 우리 사회도 뭐 정치도 여야 간에 대기업과 뭐 소기업, 중소기업 간에도 또 사람들의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도 남녀 관계도 이런 신의 성실의 원칙이 지켜지다 보면 사람들도 훨씬 더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정직한 게 사회를 이루어가는 밑바탕 바닥에 깔리면 아주 편안하게 좀 더 행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걸 또 일본인의 정직성 이런 것도 배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도 단디하게 단디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입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요즘 그 펜앤마이크를 한 번씩 보는데요. 저도 이제 유튜버 아닙니까? 그래서 펜앤마이크를 하나씩 보는데 특히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최대현 우리 MBC 전 아나운서, 지금은 그쪽에 부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당차게 단단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어서 우리 김세희 기자에 이어서 참 두 분이 제가 정확하게 나이는 누가 선배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얼굴은 봐서 제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MBC의 유명한 아나운서였으니까요. 그런데 나와서 훨씬 더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점차 깊이가 있는 게 보여져서 보기에 정말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 이런 좋은 아나운서 후배가 또 회사에서 잘려서 해고가 돼서 나왔는지 가슴도 아프고요. 예. 다 이유는 있겠죠. 이유 없는 해고가 왜 어디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아마 우리 MBC는 아직도 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 같은 거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해고된 사유를 들어보니까 아나운서실에 그 아나운서들을 분류를 해서 그런 거를 아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얘기하면 뭐 누가 못 하겠습니까? 누구에게든 할 수는 있는 건데 그게 서류로 작성했는지 아닌지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걸 해고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노조위원장들이나 그 노조분들은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도 제 있을 때도 몇 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이게 참 서로가 아픈 거죠, 그죠? 이유는 뭐 항상 다 있게 마련인데 그런데도 아나운서를 바로 그냥 해고를 했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 우리 최대한 아나운서 저도 아는데 그렇게 그 폐악질을 하고 막 이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제가 얼굴을 봐서 저도 알죠. 여러 번 봤으니까. 근데 지금의 우리 최성호 사장님 계신 MBC 체제는 과거에 뭐 복수를 하는지 너무 심하게 사실은 거의 해고되는 사람들은 우리 MBC는 노조가 거의 뭐 97%가 노조니까요. 민주노총 산하 노조인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번에 쫓겨나거나 해고 당하거나 정직이거나 아니면 배현진 아나운서도 그냥 회사를 떠났지만은 뭐 이상한 창고 같은데 보내고 해서 너무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저희 때는 거의 뭐 제가 사장은 했지만은 그래도 MBC의 권력은 사실은 노조가 강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뭐 최성호 사장님 체제에서 무슨 힘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소수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면 그러니까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회사 경영도 어려워서 MBC 문화방송의 창사 이래 1237억의 적자가 났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적자죠. 가장 큰 이유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죠. 예. 뭐 최성호 사장님 체제든 어떤 체제든 간에 경쟁력이 있는 드라마, 예능, 스포츠, 보도 다 이렇게 된다면 잘 되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근데 지금은 너무 시청률도 뭐 바닥 중에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률 떨어지니까 광고 떨어지고, 광고 떨어지니까 제작비 축소되고, 그럼 월급 작게 들어가고, 판공비 줄어들고,
제작비에 쓸 돈도 없고. 이러니까 자꾸 빠져버리는 거죠. 지난 2월에는 30명이, 지난 12월에 명태에 이어서 지난 2월에는 30명이 명태를 신청을 했는데, 그 명태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능이나 잘 나가는 드라마 젊은 PD들이 그만두고, 약간 비겁한 거죠. 그만두고 퇴직금, 명예퇴직금 받아서 또 TVN이나 뭐 다른 MBN이나 JTBC나 이런 데로 가려는 거 아닙니까? 제죽들이 있으니까요. 귀중한 우리 인력들이거든요. 제주에 있는. 그래서 30명이 신청했는데 명태 3명 딱 인정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회사가 강하고 잘 나가고 프로그램 좋고 분위기 좋으면 왜 나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우리 MBC에 있는 간부들이 반성해 반다. MBC에 있는 간부들이 반성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있을 때는 우리 MBC 그래도 그 노조와 힘든 상황 중에서도 시청률 2012년, 예? 2011년, 12년 1등, 그 다음에 그 매출액 1조 8천억을 넘겼지 않습니까? 제가 보너스 1350%도 줬습니다. 이런 회사가 제대로 되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대현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떠났죠. 김세희 기자도 떠나고. 예, 또 나갔던 동경 특파원, 강명일 특파원, 뭐 이런 친구들 보니까 집에 애들 다 학교 보내고 해야 되는데 3년, 보통 3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 만에, 6개월 만에. 우리 저 방콕 태국 특파원은 가족들 먼저 보내놨는데 근무 하루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또 날라갔죠. 예, 다 노조에 가까운 분들이 다 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뭐 워싱턴 특파원도 예전에 그 기자회 회장하던 저한테 그렇게 회사에 그 분탕질하던 박성호 기자, 이런 친구들 그냥 또 다 그 은혜를 입어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BC는 참 민영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좌우지간 우리 최대현 그 전 아나운서 가서 부장님 가가지고 이제는 펜앤마이크의 중추적인 마이크로서 정말 활동하는 게 너무 보기 좋고요. 이야, 정말 펜앤마이크 보니까요, 실시간 올라오는 거 보니까 13,000명, 14,000명, 15,000명, 12,000명, 실시간에 보는 사람들이 10,000몇 명이더라고요. 정말 펜앤마이크 대단하다. 예. 정규재 우리 주필님 대표님하고 정말 최대한 우리 그 앵커가 진행하는 그 뉴스, 그리고 내용도 질도, 기자 10명의 기자, 뭐 PD 3명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는지 저는 MBC나 SBS보다 훨씬 더 낫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종도 많이 하고요. 자관 우리 최대현 아나운서 복직투쟁도 하시고 반드시 복직될 겁니다. 좋은 날도 있을 거고요. 정말 제가 후배지만은 아,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대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 김재철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갈수록 해외에서 많이 봐주시고 감사하고요. 또 제가 요즘 일본 이야기 해서 제가 그 동경특파원 때 경험한 거, 그 다음에 저 MBC 회사를 나와서도 제가 지금까지 한 일본에 한 7, 80번은 갔거든요. 8, 90번을. 강의도, 특강도, 한류 특강도 가고요. 또 이런저런 일본에서 이제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뮤지컬 일 때문에 가게 되고 이러는데, 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뭐 청소년들도 많이 보고 대학생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도 내년에 또 그 동경에서 동경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 또 열리잖아요. 7월, 8월에. 한 3천만 명 정도 일본에서는 예상하더라고요. 자관 내년 관광객을 말이죠. 그래서 많이들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이런 저는 좀 궁금한 얘기들 뭐 댓글로도 보내주시고, 또 앞으로 조금 일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져주시면 뭐 강의 프로그램도 마련도 하고 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일본에 현지에 여행하시는 분들, 동경, 오사카, 나고야, 교토 그 어디에서든 홋카이도부터 저 큐슈까지 말이죠. 구마모토, 나가사키 어디든 간에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그것도 많은 또 의문 사항들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길을 잊어버렸다든지 갑자기 다쳤다든지 경찰에게 잡혔다든지 하면 어드바이스 제 조언이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을 겁니다. 예. 일본에 대해서는 흔히 그래도 특히 노는 데 대해서는 깨고 있어서 음식 잘하는지 우리 먹방 프로그램 많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기차를 어디서 타야 될지 길을 잊어버렸다 할지 비행기를 못 탔다든지 이럴 때도 친절한 가이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OECD 선진국 가운데 캥거루족이 있는 나라 일본이 아마 대한민국 코리아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 많이 살면서 느낀 게 좀 그런 게 많거든요. 물론 미국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이태리든 스페인이든 이런 그 학교 대학을 들어갔다 또 대학을 졸업했다 직장을 가졌다 아니면 대학을 졸업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장이 없다 이래도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부모들은 그냥 그렇구나 사회경험을 하고 있겠지 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이리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캥거루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청소년들에게 너무 직장도 없다 뭐 구직활동 한다 뭐를 해가지고 그 무상 무상으로 그냥 퍼주는 게 이것도 너무 많아서 청년 체험에 또 뭐 청년실을 가면 또 얼마를 6개월간 또 얼마 돈을 보조해주고 이게 너무 캥거루족을 다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바닷가 객가라 그러죠. 이 고기를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법을 저희는 벌써 다 익혔잖아요. 한 6살 때부터. 물이 쭉 밀물 때 고기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방법을 모르니까 썰물 때 계속 그 낚시 던지고 있어요. 미끼만 갈면서. 잡지도 못하면서. 어쩌다가 그냥 정말 정신 나간 고기는 한두 마리 잡히는 건데 물 올라올 때 잡으면 그냥 1시간에 그냥 계속 올리잖아요. 이렇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를 자꾸 퍼다 주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캥거루족 되는 거죠. 뭐 나이 먹어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게 심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뭐 집에 조금 그래도 중산층이나 되면은 뭐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대충 그냥 떼보려 그러고 돈은 따박따박 받아가서 여행 다니고 또 엄마 아빠는 짜장면 짬뽕 먹고 있는데 자기들은 가지고 스테이크 자르고 피자 맥스 피자 달라고 그러고 치자 피자 달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캥거루족 되는 거죠. 그 중년이 된 아빠 엄마도 좀 더 재밌게 살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더 좀 그 돈 쓸 때도 많잖아요. 근데 캥거루족들이 너무 뜯어가 버리니까 마마보이, 마마걸들이죠. 예를 들어서 캥거루가 그 앞에 그 보자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린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호하지 않습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죠.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거죠.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죠. 한번 버리지 들어놓으면. 그 사람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아동 때부터 이 국민학교, 중학교 그때도 보면은 지금도 그 책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바지 입고 다니고 추운데 그래도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인한 정신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 가면 대부분 그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자기가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자기가 많이 벌어서 가요. 미국, 영국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프랑스나 이태리나 그렇죠?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여행 가면서도 아버지 어머니 또 다 그 뺏어갑니다. 이 캥거루족 만드는 겁니다. 그거 아주 버릇 안 좋은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정말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그거 모질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저희는 뭐 모질어서 그렇게 합니까? 교육상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줘야겠지만은 좀 캥거루족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 이거 녹화하는데 우리 요즘 그 카메라 저 녹화도 하고 촬영도 하고 거기에 또 자막도 같이 언어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는 우리 대리 같은 경우도 이 지금 경상대학 1학년 학생이거든요. 당당하게 나와서 본인이 일하고 또 아르바이트 여기 없을 때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공부도 또 열심히 하고요. 예. 이렇게 좀 벗어나야지. 그 어머니가 상당히 강인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그 많이 닮아가는 게 아니고 그건 좋은 걸 닮는 거죠. 잘하는 거죠. 예. 이게 그냥 딱딱 자기 일을 해나가야지.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 캥거루족 되면 안 됩니다. 학생들도 우리 생각하시고 졸업해서도 그러고 졸업해서도 어머니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또 먹을 거 뭐 그리고 우리 아니 뭐 김치 된장 뭐 해서 다 갖다 주고 아니 평생 자식 그거 뒷바라지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좀 60, 70 가면서는 좀 자녀들 보고 하라 그러세요. 맨날 뭐 애 봐달라 뭐 그 애들 그 봐주 우리 친구들이나 보면은 그 고향에서도 여자친구들이나 뭐 다 보고서는 그 친구들 부인 보고도 애 봐주는 거 그거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나중에 전부 다 뭐로 간절은 나쁘고 뭐 오고 병 오고 완전히 죽이잖아요. 근데 애라도 뭐 한번 좀 떨어져 보세요. 뭐 넘어지기라도 하면 왜 이렇게 했냐고. 예? 오히려 야단만 맞습니다. 절대 캥거루족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가 있는 교포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다 밖에서 보면 그리 하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대학생들 또 좀 직업을 바로 못 얻더라도 지금 요즘 참 직장 찾기 어렵잖아요.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좀 당당하게 예? 자기 인생을 살 준비를 단디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방송을 보니까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또 뉴스가 하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쭉 보고 있는데 내용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제주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대신에 그 허가 조건이 우리 내국인은 안 되고 한국인은 안 되고 그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그 허가가 나면 3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한 건물까지 이미 다 지어놨는데 상하이에 있는 그 회사가 뭐 영업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제주도에서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개월 기다렸는데 안 하니까 허가를 취소해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중국 쪽의 상하이 그 회사는 지금 한 1,000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지금 들어갈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참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그 서귀포 쪽에서 헬스케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용도 들어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성형이죠. 우리나라 이 의사들이 너무 실력이 좋아서 이제는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특히 동남아를 중심으로 또 특히 러시아, 중국에서 뭐 중국 북경상해, 칭타오 어디든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여성의 뭐 기본적인 욕구죠. 아름다워지고 싶은 거는. 지금 요즘 뭐 남성도 그렇게 하는 시대인데요. 영업은 잘 될 것 같은데 그리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고 그거는 우리 관광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를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했다고 끝날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 지자체, 도지사가 또 그게 도에서 오케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희룡 지사는 처음에는 할 생각이었는데 이 제주도 도민들이 이게 그 영리병원이다 해서 반대한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에 있는 대한민국의 병원, 의원, 우리 다 가는 한의원까지
영리를 취하지 않는 병원이 있습니까? 다 거기서 서울대학병원이고 인제대학병원이고 뭐 고려대병원 전부 다 이익을 남겨서 또 환자를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상으로는 우리 그 병원은 비영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비나 이제 쓰고 그것만 확충하는 거지. 차이는 배당을 주냐 안 주냐 이건데, 배당을 안 주면 비영리고 배당을 주면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으로 되는데, 해외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그럼 배당 안 받고 영리를 추구 안 하고 하겠습니까? 그 좋은 걸 하나 그냥 날려버렸다. 그리고 이 제주에서 보건복지부 정부기관에서 허락을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제 그것도 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못하겠다 이래버린 거죠. 영리병원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부산이다, 뭐 목포다, 지금 오송이다, 이런 여러 그 지자체에서 이런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도, 특히 요즘은 서해안 시대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평택이다, 서산이다, 안면도다, 얼마나 좋은 데 많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기회가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고, 누가 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해도 안 되는데. 생각해 볼 일이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 올립니다. 제주 얘기 하나 더 하자면, 지금 그 제2공항, 제주 제2공항을 서귀포하고 중문 일대에, 거기 이제 서귀포 중문 일대 저도 가봤는데, 그거를 좀 2015년에 국토부에서 이제 그 허가를 해서 그것도 해 보려고 하니까, 또 지역 주민들이 제주공항만 있으면 되지 무슨 서귀포에 공항이냐 해가지고 제주 제2공항을 그냥 계속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또 거기에 그냥 반대하고 있고요. 이러니까 제주의 관광객 증가에 굉장히 큰 안 되는 거죠.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한번 제주 가보신 분들 다 기억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 제주에 지금까지 한 4, 50번은 갔는데, 갈수록 관광객이 늘어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그 공항을 확장을 해도 뭐 비가 오든가 눈이 오든가 해서 그거 비행기 좀 1시간, 2시간, 3시간 연착 못 뜨면은 아주 그냥 아수라장입니다. 이 공항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이나 서울이나 수도권 분들도 이제 제주 안 가는 분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공항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 더 이게 뻔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내년에 7월, 8월에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동경올림픽, 하계올림픽.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을 거라고요. 근데 제주가 특별자치도, 우리 제주가 얼마나 그 세계 뭐 3대 정말 그 그냥 유산 이런 거 막 싹쓸이 하는데 다 들어가잖아요. 예, 지질도 그렇죠, 환경도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뭐 정말 자연유산인데,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인데, 가고 싶어도 공항이 아주 불편하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죠. 이거 일본에 좋은 일 해주는 겁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더 얘기하면, 예전에 인천공항 건설할 때요, 그 인천공항 건설할 때 영종도, 그 다리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종도에 이제 안개가 끼고 자주 이러니까, 그거 영종도 공항 그 들어가는 그 도로, 그거 영종대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 대형 사고가, 악재가 영화처럼 생기니까 절대 인천공항 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또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환경단체에서. 그 선봉에 제가 옛날에 근무하는 MBC도 있었습니다. 2580 이런 데서 아주 죽여놨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영종대교, 지금 인천공항 없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공항 없으면 김포공항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앞을 내다보는 이런 정책들에는 우리의 뭐 기관, 자치단체장도 용감하게 그걸 해 나가야 되고,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분들도 정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참가를 해서 국가의 10년 대계, 100년 대계에는 찬성을 할 건 해야죠. 지금 그 잘 운영하고 있는 경부 고속철도도 울산의 그 터널, 그죠? 도룡뇽, 그 환경 보호한다고 그 선임 한 분이 나서가지고 그걸 그렇게 반대하는 바람에
2, 3년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경북 오송철 지금 얼마나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이었는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나라나 그 지자체나 그 기업들이 하려는 그거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보고 앞으로 단대합시다. 제가 재밌는 게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유튜브 그죠? 네. 미경 씨도 유튜브 요즘 하죠? 그렇죠. 팬이죠. 팬이죠. 예. 미경 씨도 백미경 치면은 여기 노래가 뭐 조회수도 많더라고요. 네. 사랑은 하나다 뭐 이런 노래들이. 예. 나중에 맞습니다. 임진강 노래도 저 들려드릴 텐데 이 백미경 씨는 지금 KBS, MBC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채널의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통해서 많이 얼굴이 알려졌죠. 예. 자세히 뜯어보시면 여러분 오늘 하나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이 인사동하고 가장 관련 있는 인물이 조선의 22대 왕 우리 그 영화 많이 되는 정조입니다. 올해가 신의 년이잖아요. 예. 돼지띠. 네. 1700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사학도입니다. 예, 고대 사학과 출신인데 1792년에 정조대왕이 신의 통공이라 그럽니다. 신의 통공. 신의 통공이란 게 뭐냐면 그때가 이제 돼지해였는데 정조대왕이 이 백성들이 사는 걸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정조대왕은 조선에서 아마 가장 그 미복을 하고 그냥 일반 왕이 왕옷을 안 입고 저녁이나 이제 어느 때 그냥 일반 그 한복을 입고 그냥 양반처럼 이렇게 쓰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생집에도 가보고, 예, 이렇게 이제 이 시장판에도 가보고 투전판도 이렇게 왕이 보고 이러는 거야. 그야 드라마처럼. 그걸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정조대왕이다. 정조다. 그러니까 정조가 이 창덕궁 있지 않습니까? 비원. 그러니까 창덕궁, 그 다음에 그 창경궁, 여기 뭐 경복궁은 아시는 대로 대원군 때 만들어진 거고요. 대원군 때. 그 창덕궁에서 일이 나오면은 그 당시에 북촌, 그죠? 북촌은 이제 그 창경궁 옆이 돼서 전부 다 양반, 서울에 이제 사대부, 집안 좋은 사대부에 끄떡끄떡 하시는 집안 좋으시거든. 그러니까 이 북촌에 이리 사시는 거고, 이순신 옛날에 장군처럼 집안이 약간 양반은 양반인데 집안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이제 이러면 어디 사느냐? 남산골에 살았더라고요. 남산골. 그건 이제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같으면 이제 우리 김현철 박사는 원래 이제 집안이 그하니까 북촌에 사는 거고 나는 남산골에 사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 건데. 그리고 정조대왕이 이렇게 이제 이 종로통에 가려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걷다가 이제 종로로 이렇게 여기 인사동은 원래 뭐가 많았더냐 하면 도화서. 그림 그리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도화서원 있잖아요. 이상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도화서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장화원. 장화원은 노래 부르고 이제 춤추고 그런 분들이 이제 관리하는데. 그 다음에 육조는 저기 이제 광화문 쪽에 육조라고 보면 됩니다. 판서들 있는 거, 관청들이고. 그래 가다가 이제 백성들이 사는 걸 봐야 되니까 미복을 하고 이리 오다가 여기 길을 건너서 이제 종로로 가는데 종로에 그 당시에 유기전이란 게 있잖아요. 유기전이란 건 허가 받은 사람만 옛날에 종로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북에서도 지금 뭐 허가 받은 사람만 장사. 예, 그렇죠. 허가 받은 사람만 장사합니까? 허가 받은 사람만 허가 받은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가게. 예. 이익은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세금 내고. 예, 세금 내고. 허가를 받네. 그러면 그런 것처럼 여기에 그러니까 유기전이라는 데는 옛날에는 이제 무명, 명주 뭐 옷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물까지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허락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속곡에 나오는 소위 말하면 대상들이야. 재력가들이야. 지금으로 보면 지금의 이제 저 돈 있는 최고의 돈 있는 사람들이죠. 그 유기전이 종로에 있어. 그 정조가 이제 와서 보면은 그 유기전이나 그 지방에도 주요 도시다 진주다 옛날에 이제 그 광주다 진주다 옛날에 컸던 상주다 뭐 나주다 이런 데는 전부 다 그 시전 그러니까 허가받은 나주 목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그 다음에 뭐 관찰사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느냐, 이제 난전이라 그래요. 난전이란 건 조금만 막 과일 갖다 놓고 막 장사 국수 팔고 이런 집들이. 조금만 소상인들이. 소상인들. 근데 이제 1792년이면 18세기 말이잖아요. 19세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상업이 점차 발전을 하니까 점차 상업이 발전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장사하는 수요가 많아진 거야. 인사동에 지금 막 오는데 가게 하듯이 그게 많아지니까 우리도 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뭐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옛날에 우리가 재벌 회사들 왜 저거 해주잖아요. 지금이 현대다 뭐 지금 대한항공 문제 생기는 그 국적기 대한항공이다 이러면 이제 정부에서 허가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가내 준 것만 크게 돈을 버는 거야. 일반 상인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 겨우 국수나 팔고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게 되지. 그러는데도 그걸 갖다가 지금도 그 비슷한 거야. 이 나라란 건 세월만 흘렀지. 역사는 진짜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정조가 정말 대단하신 게 신의 통공. 그냥 신의 년에 그 하나로 그냥 다 그냥 허가를 해줘 버리는 거지. 근데 여기 유기전만은 시전이야. 우리도 이제 원체 뭐 아무리 그거 해줘도 뭐 삼성 없을 수 없잖아. 삼성, 현대 이런 거 없앨 수 없잖아. 그러니까 유기전만 하게 딱 해줬어. 나머지는 다 틀어버린 거야.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정조대왕이 여기 미행을 하면서 많이 다니시는 데고, 원래 인사동은 이제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사동이라는 데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 도화서원이 있고 장학원이 있고 이런 관청이 있고 뭐 예술을 하는 이런 분들만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일제시대가 딱 되니까 제일 타격받는 1번 양반들, 북촌에 사는 사람들. 뭐냐?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그 뭐 판서, 참판, 참이 집안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갖다 파는 거야. 옛날에 선물 받은 것도 갖다 팔고 뭐 향로도 갖다 팔고 뭐 안 되면은 뭐 무명 이제 비단도 갖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북촌에서 여기 거기 팔던 장소가 여기라. 돈을 번 상인들이 와서 그걸 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선 씨가 팔면 내가 사가는 거지. 그런 장소가 여기였는데 그러다가 1900일제시대에 이제 1914년 정도 돼서 한 100년 인사동이나 이런 거 그때 생겼어요. 1914년이니까. 그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크게 여기 장사를 막 하게 된 거죠.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사동이 커졌다가 요즘도 인사동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는 막 여기 인사동에 오시면 앞으로 오시면 요 통로 있잖아. 요 통로 다니지 마 있어. 인사동에 오면. 이 통로는 아까 내가 보니까 뭐 좋은 거 있다고 또 사더라고. 스카프. 그러면 여성들은 이건 뭐 영원한 자유야. 뭐 여성들이 그건 자유야. 뭐 사는 거야. 뭐 영원한 자유지. 그걸 남자가 못 사게 하면 그 남자는 그냥 헤어져야지. 그런 남자가 왜 사냐고. 여성의 자유인데. 쇼핑은 여성의 자유인데 그걸 못 살게 하는 남자하고 헤어져야지. 그걸 아이고 그걸 살면 안 되지. 못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사주셔야죠. 아 사줘야 되나? 사줘야죠. 아니. 아 더 머리가 아프네. 북에도 그래요? 아니요. 북에는 같이 벌잖아. 여자들은 꼭 남자 말을 남자가 하늘이에요. 북에서요? 예. 지금 남자 말을 다 듣고 살아야 돼요. 세월이 많이 바뀌어도 아직까지도 그냥. 북에서 맞는 그래요? 얘기. 예. 지금 아마도 한 그 50대 후반 70대까지의 어떤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아 북에서 아직도 예. 남자한테 큰 소리 치고는 삽니까? 그럼요. 큰 소리 똥똥 치죠. 아 나 그 자세히는 나는 북에서 왜냐면 일을 같이 하니까 남녀간에 일을 다 하니까 일하면은 여자가 세지잖아요. 지금 남쪽은 예전에 남쪽도 남자가 세거든. 근데 여성들이 뭐 직장 가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요즘 다 여기 오신 조금 우리 이제 연배들이 다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꼼짝 못해. 진짜요? 네. 네, 뮤지컬 가수신데요. 아이돌 쪽에서도 오라고 해도 안 가시고요. 왜 안 가시냐 했더니 역사극 노래만 하시겠다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순신 그 바다, 이순신의 바다, 네. 그리고 별의 여인, 별의 여인 선더. 선터, 네. 그리고 문무대왕 등 이런 뮤지컬에
주인공만 하세요. 주인공 역할만 하세요.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청해 보겠습니다. 삼도 수문 통제사 이수시 나를 구하고자 일편단심이지만 나의 힘에 못 미쳐 백성을 기고하고 내 나라를 모욕하고 내 영을 낼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나라는 어디로 가려는 겁니까? 슬퍼서 슬퍼서 눈물로 천지가 울더이다. 하늘이여 땅이여 이 한수 바치어서 나라 위한다면 나서리라 나보다 나라를 위해 죽어서라도 나라 지키리라. 다음에 이제 뮤지컬 같은 거 있을 때는 특별히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또 연락이 좀 가도록 그리 하겠고, 지금까지 또 뮤지컬을 성공하는데 한 7회, 9회, 11회 가면은 우리 MBC 사후에 분들을 제가 한번 다 초청을 해서 여기서 한번 또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허락하신다면 우리 사후에서 예. 자, 그럼 미경 씨, 자. 네,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자리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제가 솔직 담백하게 서스럼 없이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게 리얼 토크인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이게 유튜브라는 걸 저는 되게 컴맹이에요. 잘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바빠가지고 11명, 10명 다 모시고 오다 보니까 발로 뛰고 그 숯불구이집에서 뭐 불판 닦고 뭐 그 주말에는 500개에서 700개도 닦아봤고요. 감자탕 집에서 뚝배기도 들어봤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백미경이 노래하는 애라고 누구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식구들은 다 모시고 와야 되겠고 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그 월급 돈을 모아서 식구들 다 모시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요즘은 그 통일부에서 제일 먼저 알아봐 주시고 공연을 주시고 MC도 할 수 있냐고 마이크만 주면 뭐 잘 놉니다 해가지고 발단이 돼서 공연이 하나 했던 게 3개 되고 3개가 뭐 30개 지금 뭐 3,000개 되고 이렇게 하고 공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거기에 나오는 지금 친구들이 제가 지금 통일 메아리 악단 단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 현주 아코디언 잘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얼굴 마담 아라 이만감 나올 때는 되게 그 예쁜 얼굴만 나와서 백치미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라가 연기를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연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지금 그 드라마 촬영도 많이 했고요. 영화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무용을 발레부터 전공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엄청 당찬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이 한 11명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악단을 창단해서 그 이땀이 좋은 이순실 언니도 무대에 세워놓으면 곧잘 그냥 완전 팬들이 너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악단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단장을 맡고 있고요. 다음에부터는 서슴없이 없이 저한테 어떤 게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습니다. 네,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